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5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성실한 학교생활, 화학, 연구원입니다. 희망대학은 부산대 화공생명 환경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한양대 화학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경북대 응용화학공학부 일반학생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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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항공생명 항공공학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작년에부터 이맘때부터 좀 우연하게 텔레비를 보다가 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집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이제 생활기록부를 제가 상담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서술된 내용을 보면은 참 성실한 학생이구나. 네. 뭐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일단은 2년간 개근이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성실하다라는 쪽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감을 많이 쌓아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인 그 화학이나 화공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강렬한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김영준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1장에서 2장, 학생부 종합 넉 장에서 5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신 지원 전략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한두 장, 또 종합 전형으로 4-5장 정도, 이제 모든 전형을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이렇게 한 전형으로 참 몰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을 보니까 이제 수능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4개 영역의 100분위 평균이 90% 이상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평균과는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진학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올해 6월 평가에서 졸업생들과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 3년치 자료를 제가 모의고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올 6월 성적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형에 지원,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들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학생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최종 교과 성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교과도 이제 특별히 추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지원하기 전까지 생활기록부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나는 이 학과에 화공과를 지원을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학과에 정말 적합한 인재임을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종합전형이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자기의 강점이라든가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뭐 했다는 좋은 자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화학공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원이 되길 희망하고 있으니까 수학이라든가 과학, 그리고 좁게는 이제 화학 관련 교과에서 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과 전형을 또 이제 부득이하게 추천을 해드린 이유는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그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치고는 아주 비교과가 탁월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또 이제 지방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소재, 이제 국립대 위주로 보통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지방 국립대 경상대라든가 또 부경대라든가 이제 이런 학교에 화학공학과 위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해서 교과 전형을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모의고사 성적 자료를 보니까 거의 최저 기준은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좀 희망을 하지 않은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 학생이고 특히 화학이나 화공과를 그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우선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적합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에 한두 개 정도 지원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선욱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최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 학생인데, 이제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국어 영역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모의고사인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신 또 김선욱 선생님께서 오늘 국어 선생님 특집인 것 같은데요. 다 국어 선생님이시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국어 공부에 대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남학생 이과반 담임이거든요. 네네. 네, 저도 이제 국어 교사지만 이 남학생 이제 이과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학 부분에서는 이제 고전 시가 부분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분에서 이제 과학 지문은 조금 괜찮은데 네. 사실 철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조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사실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오답 노트가 이제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봐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고전 시간은 가장 좋은 게 소리 내서 읽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해설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노래인 것처럼 소리 내서 이제 암송하면, 그러니까 읽어보면 사실 현대어처럼 들립니다. 애들은 매번 제2외국어보다 더 어렵다라고도 하지만 소리 내서 읽어보면 현대 국어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소리를 내서 공부하다 보면 약간 마음의 안정감도 얻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방법들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모의고사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6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니까 이제 국어가 2등급, 수학이 4등급, 그리고 영어가 3등급, 한국사가 1등급, 그다음에 화학원이 4등급, 생명과학원이 3등급으로 평균 3.125등급입니다. 이제 올해 4월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국어는 2등급 상승을 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2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시험 결과를 보면 이제 평균 등급 그리고 100분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버님께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이 6월 모의고사가 하락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요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름방학 동안, 이번 여름방학 동안 어떤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번에 6월 모의고사 때 성적표를 갖다가 이번에 한 봤는데 네. 수학하고 가탐이 점수가 많이 늘어지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로는 계산적으로 아는 답을 계산적으로 실수를 몇 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학 동안에 수학하고 가탐을 갖다가 지금 꾸준히 좀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제가 그 3년치 아까 모의고사 성적 자료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면은 요번 6월만 좀 성적이 크게 떨어졌을 뿐 나머지는 성적대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이제 모레 있는데 이 9월 모의평가에서는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혹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뭐 이렇게 결여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 실수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그런 실수 때문이라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도 이제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어가 이제 2.4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2.52등급, 과학이 2.58등급, 그리고 국어가 2.68등급으로 평균은 2.55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성적을 보면은 거의 2등급대 중반을 이제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게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화공 계열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지방 국립대나 이런 학교들은 교과 성적을 정성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의집 요강을 보니까. 그래서 그 화학, 과학 그 전 분야에 걸쳐서 교과 성적을 좀 활용을 해보면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국어 그 과탐이 2.7등급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과학 영역이 3학년에 올라오면서 2등급으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도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내신 성적 추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이제 2등급이었었는데 학년이 올라오면서 계속 등락이 있다가 3학년 1학기 와서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2.57등급으로 등락이 있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시작을 했다가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2등급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교과에서 등락이 있기는 한데 주요 교과의 그 평균 등급이 3학년 1학기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런 점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우리 학생이 충실하겠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이고요. 비는 봉사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좀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좀 상대적인데 이제 우리 학생의 전체 이제 6개 영역을 놓고 봤을 때 2영역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활동의 기록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쓰는 그런 동아리 활동하고 다른 스타일로 좀 쓰여 있던데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기록을 풍부하게 해놓은 것과 더불어 그다음 멘토링 활동을 2년 동안 충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공 적합성과 관련시켜서 이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전공이라든가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한 진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내 학술 논문 대회에 2년 동안 참여한 기록이 있는데 그 관심 분야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측면을 강조해주는 쪽으로 자기소개서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수상 실적과 자율 활동은 이제 뭐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데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이나 대회 실적이 부족한데 다만 그 수학 교과에 대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화공 계열을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조금 유리한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활동을 제가 보니까 이제 공통활동입니다. 학급 공통활동이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다든가 학급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기록은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냥 평범한 그 멘트를 쓴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싶다면 그 활동 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적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봉사활동하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다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청소한 봉사활동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2등급 때 중반, 초중반 학생들을 치고는 상당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개인 봉사가 또 1학년 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학년 때 한 15시간 정도의 개인 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청소하고 관련 환경 정화 활동 쪽입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 쪽에 대해서는 좀 크게 부각시킬 만한 것이 없는데 3학년 때 수상의 봉사 부분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1, 2학년 때 기록이 아니라 3학년 때 특별한 활동을 해서 받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소개서나 또 면접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0권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3개 대학을 희망하셨는데 일지망으로 이제 부산대, 이제 화공생명 환경공학부를 희망하셨고요. 네. 2지망은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3지망에 경북대 응용화학공학부를 희망했는데 저는 3지망에 경북대 응용화학공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경북대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진단해 주셨는데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성적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전년도 합격선이라든가 모의고사 성적도 고민을 했겠지만 네. 이제 모집 요강 말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을 반영할 때 학과별로 굉장히 특별한 과목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공과는 전공 적합성을 고려했을 때 그 수학이라든가 과학 교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다른 교과도 그렇지만 특히 과학 교과의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경북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경북대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응용화학공학부의 경우에 올해 11명을 뽑습니다. 2016학년도에 그 9명을 모집했고 2015학년도에는 12명을 모집했습니다. 경쟁률은 약 한 14대 1에서 15대 1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다른 대학교하고 달리 추천서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은 선택이어도 써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서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70%의 1단계 성적을 반영하고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서류 평가를 보면은 3개년간 학업성 지도라든가 모집 단위에서 정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그리고 등급 이런 것들이 다 전공 적합성 평가에 반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내외로 이제 개인 면접을 하는데요. 개인 발표를 한 2분 이내 정도 하는데 지원 동기라든가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리고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도구 사용을 못하게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이제 기재된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하겠고요. 그다음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2016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합격자 평균 등급은 2.25 등급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3.54 등급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보면은 어찌됐든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2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보면은 합격자 평균보다 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저와 합격자 평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응용화학공학부의 경우는 그 수학이라든가 과학 교과 등급을 적합성 평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또 학년별 추이 같은 것도 고려해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진로에 대한 목표라든가 열정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도라든가 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사례를 활용해서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이제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도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대학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의 생물공학과의 두드림 전형을 일단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이 12명인데요. 작년, 재작년보다 4명이 늘었습니다. 이제 경쟁률도 작년에는 16대 1 정도가 됐는데 재작년에는 20대 1이 넘었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다른 학교하고 비슷하게 1단계에서 서류로만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그다음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은 역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특히 그 서류에서는 학교생활 충실도와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또 면접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위원 2인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합니다. 이 면접에서도 역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인성이라든가 사회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역시 없습니다. 2016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 평균은 보니까 전 교과 등급입니다. 전 교과 기준으로 2.12 등급이고 최저는 3.87 등급인데 우리 학생은 전 교과 등급을 봐도 주요 교과 등급하고 큰 차이가 없이 2등급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충원율 같은 경우도 50%나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담이 없겠죠. 그럼 교과 성적을 보니까 평균과 최저 기준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일관되게 화공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두드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 두드림 전형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추천 전형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은 두드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가지고 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이제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지방으로나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뭐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럼 학생은 지금 크게 막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모 입장으로서 네. 혹시 부산대학교에 딸을 갖다가 좀 낮춰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뭐 그거는 될 수 없는가요? 네. 예. 예. 네,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릴까요? 좀 답변해 주실까요? 만약에 학생이 부산대학교에 화공과만 고집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보시겠지만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하고 합격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과 학생들이 특히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학만 보고 가서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재수를 하고 이러는 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화공과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학과이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만족할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부산대학교의 다른 공과대학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3 학생과 고3 자녀를 둔 아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수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에 이제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 9월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수시에 집중해야 될 학생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까지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뭐 수시 준비도 많이 바쁘겠지만 수능 공부, 또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선욱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서강대 아트테크놀로지 전공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성신여대 바이오식품공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